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지난번 큐리언트 1부 영상에 이어서 오늘 2부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영상에서는 큐리언트 주가가 연일 최저점을 기록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두 가지 관점인데, 첫 번째는 21년에 벌어진 거래 정지로 인해 기업의 신뢰성이 한번 무너졌고, 두 번째는 학수고대하던 그 텔라세백 첫 LO 기술 이전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있어서 또 한 번의 큰 실망감으로 주가는 연일 계속해서 이제 최저점을 거듭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에, 최근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은 기업을 바라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선수 요기 베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었는데요. 그는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큐리언트 역시 기업 역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과연 이 기업은 정말 끝난 것인가? 충분히 포기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저는 나름대로 사실을 근거로 이번 2부 영상에서 조금 긍정적인 면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또 한 번 강조하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큐리언트 주식을 신규로 매수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미 어느 정도 물량을 보유한 예전 주주라면 영상을 보시면서 한 가닥 희망을 여전히 간직하셨으면 좋겠지만, 신규 투자는 절대로 신규 진입하시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정말 이 주식이 A4 용지의 가치도 못하게 될 위험 요인이 충분히 있다는 점 극도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큐리언트의 기업 가치가 과연 과거 거래 정지 전과 비교해 변화가 있었는가,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봅니다. 거래 정지 전인 21년 10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딱 그 시점이네요. 선선한 바람이 불 때 3만원 하던 주가가 22년 10월 1년 후 거래가 재개된 시점에 만원으로 이미 3분의 1 토막이 났고, 또 1년 후인 최근 주가는 6천원 정도로 계속해서 하락을 거듭해 왔습니다. 과연 큐리언트의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주가와 비교해 정말로 떨어지는 주가처럼 기업의 내재 가치가 바닥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투자 심리 위축으로 기업의 내재 가치와는 상관없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인지 진지하게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은 창사 이래 이렇다 할 매출을 기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저 신약 개발 성공을 위한 잠재 후보 물질에 대한 기대감과 가능성으로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래 정지와 그 텔라세백의 그 저조한 기술 이전 계약으로 인해서 그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다고는 할 수 있지만, 거래 정지 이전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은 그닥 그렇게 크게 바뀐 것은 없고, 오히려 신약 개발 성공에 더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실제 팩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거래 정지 전 3만원 하던 때를 돌이켜 볼 때 비록 기대감에 한참 못 미치지만 결핵 치료제인 Q203 텔라세백의 기술 이전 계약, 그리고 아토피 치료제인 Q301,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면역 항암제죠 Q702와 이제 또 표적 항암제인 Q901의 임상 실험은 오히려 더 진일보되어 기술 이전 계약에 한 발 더 근접했다는 것이 실제 팩트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래 정지 전 3만원 하던 때와 비교해 지금은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사실관계만 보면 주가가 떨어진 것만큼 뭔가 기업 가치에 치명적인 저해 요인은 없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거래 정지를 포함해서 텔라세백의 기술 이전 계약이 기대만큼 못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Q203 텔라세백은 엄밀히 말하면 그 값을 잠시 뒤로 미룬 것 뿐이지, 분명히 성공적인 임상이 그 TV 얼라이언스가
해낸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나 로열티를 매출로 연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1,000억 달러의 가치인 그 PRV를 획득할 수 있는 실패라고 보기에는 다소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잠깐 현재의 매출을 미래로 연기한 것뿐이지 그 본질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Q301 아토피 치료제도 이미 이상이 완료되어 기술 이전 계약이 한 발짝 더 근접해 가고 있다는 것도 거래 정지 이전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기업 가치를 올릴 만한 상태가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물질이죠. Q702와 Q901인데 이 두 물질은 거래 정지 전과 비교해 볼 때 현재 괄목할 만한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또한 또 사실이고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모든 앞뒤 정황을 가지고 추측이 아닌 사실만으로 현재의 상황을 판단한다면 과거 거래 정지 때보다 기업의 내재 가치는 분명 기술 이전 계약에 더욱더 접근해 가고 있다는 것이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위험 요인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연이어지는 영상 2개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기업에 투자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은 탄생 자체가 매출과 이익이 전무한 상태에서 투자금으로만 경영이 되오던 회사였고 미래의 신약 후보 물질의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감으로만 주가가 형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투자가 아니라 투기적 요소가 매우 뚜렷했던 주식 종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과거와 비교해 분석해 본다면 매출과 이익이 없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신약 후보 물질이 그런데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이 기술 이전 계약에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 이게 뭐 인정하거나 안 하거나 사실인 겁니다. 오히려 이제 거래 정지 전 3만 원 했던 과거보다 기업의 내재 가치를 신약 후보 물질들의 성공 가능성으로만 판단하면 현재 큐리언트는 과거 어느 때보다 그 기대감에 대한 가능성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높여 나갈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과는 별개로 심각한 문제를 항상 안고 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투자금은 바닥에 났는데 현금 유입이 없다는 것이 투자자가 아주 냉혹하게 고민해 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기업 경영은 회사가 존재해야만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큐리언트는 자본 확충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또 한 번의 관리 종목 편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 이런 일이 진짜로 벌어진다면 남아있던 기업에 대한 신뢰감도 무참히 완전히 무너져 버리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가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의 기존 주주에 한정해서 기존 주주라면 몇 가지 여전히 끝나지 않은 현재의 시점에서 간략히 투자 포인트 나름대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기업은 거래 전이나 지급이나 여전히 현금 유입이 없이 투자금으로 회사가 운영되어 왔고 신약 후보 물질의 기술 이전 계약의 기대감으로 기업의 내재 가치를 주가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 정지 전보다 오히려 신약 후보 물질들의 성공 가능성은 현재 더욱 높아졌고 기술 이전 계약이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기술 이전 계약이 가까워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만약 회사가 자본 확충에 계획했던 자본 확충에 실패하게 되면 모든 것이 일순간에 끝날 수 있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최근 올라온 주주들에게 최근에 이제 올라왔죠. 주주들에게 이제 올리는 글로 오늘 영상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좋은 기업일수록 기본적으로 주주들과 소통이 잘 되어야 하고 미디어가 됐든 공시가 됐든 소통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 행간을 잘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믿고 있는데요. 최근 큐리언트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을 보면 이 기업 또한 예외 없이 상장 회사로서의 존속하기 위한 법 제도권 안에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의 내용과 별개로 무관하게 관리 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필사적으로 자본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적으로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진행하고 연내에 3자 배정을 통한 전략적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을 동시에 추진하며 전사적인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충된 자본을 근간으로 24년 내년이죠. 대규모 기술 이전을 위해 임상 개발 자금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았다. 기업의 가치 실현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라는 말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규 투자에 있어서는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매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존 투자자라면 그 오랜 기다림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원활한 자본 확충을 하고 이 가정하에 내년 획기적인 기술 이전 계약으로 진행이 현실화된다면 그간 훼손된 기업의 가치 실현을 추후에 끝까지 목격할 수 있게 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1부에 이어 2부 영상으로 큐리언트의 현재 상황을 부정적인 측면과 함께 긍정적인 측면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최종 결정은 온전히 투자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